너 지워져 간다. 오늘 밤새 사는 예정이라.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되고 있네. 어중간하니까 10분에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중간하다는 게 아니에요. 폰 아니고 자기 딱 좋으시다. 자, 왜? 자기 딱 좋다고? 굉장히 착한 어린이들이었네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늦게 일어나는. 네, 좋겠네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지. 자. 자, 밑줄 치고 외워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일단 법의 목적. 아 배부르다. 저기요? 도대체 왜 강제성을 띄어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아, 여기 너무 멀다. 카메라에 나오지. 카메라에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보여요? 카메라에? 아, 제 어깨가 가리고 있을 거예요. 네, 각도 때문에. 법의 목적? 아,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두 가지 있는데 우선은 법의 목적은 정의입니다. 정의. 네. 아주 이제는 요새는 만화 주제가에조차도 이제 나오지 않는 정의라는 단어죠. 네. 선생님 어릴 때 맨날 나왔지만 아무튼 정의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제성이 동반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 걸 뺏어갔어요. 이걸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부당하다고 해도. 그래서 자, 이것은 거기 뜻 꼭 읽어두세요. 자,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뜻을 같이 봐주세요. 이거 선생님 대학교 때 정치학 시간 때 중학교 때도 제대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교수님한테 얼마나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네. 아니 찾아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니 나 기억도 못하실 듯. 얼마나 아니 그때는 머리카락이 다 있었거든요. 자, 네. 선생님한테 책도 빌려주셨는데 네. 돌려드렸어요? 아니 까먹으셨더라고요. 빌려주셔서. 아. 네. 아니 돌려드리려 5년 만에 갔더니 잊으셨어요? 네. 어떤 놈이 내 책 빼갔는지 이제 알았다면서. 네. 저기 교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라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지금 이미 한 80 넘으셨을 테니까 70줄 되셨구나. 네. 와 대박. 자, 예. 선생님이 그만큼 늙은 거죠. 자, 20년 전이니까요. 와. 우와. 몇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세요? 20년 전에 됐음. 네, 20년 전에 대학생입니다. 그럼 한 30? 왜 그러세요? 내가 40 넘었고요. 손쌤이랑 친구라니까요. 왜요? 예? 90? 쌤 38로 보이는데? 딱 그렇게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마스크 내리면은 딱 그 나이 얼굴이에요. 죄송한데. 가려서 약간 잘못 보였겠네. 아니면 얼굴에 40 안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40살 아니셨어요, 선생님? 오버 그건 무리수. 그건 좀 무리수. 네, 그건 무리수고요. 네. 네. 저 20년 전에도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었고요. 예. 그때는 알바였지만. 아바요? 알바. 알바.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정의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정의라는 것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각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자, 일단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고요. 각자에게 주어져야 되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몫이 있다는 것은 수량적으로 개념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싸움이 나는 말입니다. 어쨌든 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갔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 역시 뭐예요?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일을 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주식기 놀기만 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법의 적용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판단해주는 곳은 어디냐?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정부. 곳이 정부. 정부인 겁니다. 결국은 다 국가죠. 네. 결국은 다 국가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등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의 실현까지는 언제 등장한 개념이면 근대 그 시민혁명. 근대 시민혁명 기억나요? 사테스 운동 이전 단계에서 보통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해봐야 지금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슬픈 얘기네요. 사진 그거 아니야? 아 그거는 그 저기 그냥 한쪽에 이제 가슴 드러내놓고 이렇게 깃발 들고 있는 그분 나오는 건 7월 혁명이라고. 예. 1830년에 있었던 혁명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1789년에 있던 그 전에 있던 거고. 선생님 그게 다 그거 같은데요 할 텐데요. 다 구분하시고 내년에 밑줄 긋고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화살표 빽빽빽 할 겁니다. 7월 혁명이라고 관련해 있는 영화는 그 저 뭐 아시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레미제라블이라고 네, 들어는 뭔가. 장발장. 네, 장발장입니다. 이게 이제 7월 혁명입니다. 네, 노래도 되게 유명한데. 자, 여튼 야 그것도 벌써 10년 된 영화냐? 와. 7년 됐나? 자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 공공복리 여러분 앞에도 여러 번 나왔었죠. 복리. 공공복리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공공에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의 이익. 공익. 공통된 이익 여러 사람 복이 여럿이라는 뜻이었죠. 공적인 이익이에요. 공공복리의 실현까지는 아니라 공공복리를 어떻게 한다? 증진 늘린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좀 더 많은 화장실을 만듭시다 같은 것들도 공공복리의 증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 나가서 화장실 찾는데 안 찾아질 때 그 괴로움. 막상 일본이 의외로 화장실이 없어요. 돈 되게 많을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없습니다. 왜일까? 깔끔하게 유지할 정도밖에 안 한다 이거.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역시도 공공복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화장실 되게 많은 편입니다. 진짜 많아요. 네. 공공복리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판단의 문제가 이제 나게 될 거예요. 과연 공공복리가 쓰레기통을 많이 만드는 것이 공공복리일까? 아니면 쓰레기통을 줄이는 것이 공공복리일까? 그냥 관리적으로 하면 안 되나? 자, 근데 이제 그런 거 갖고 여러분 판단하신 거예요.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버리기 편해지니까 공공복리다. 아니다. 쓰레기통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거기다 마구 버려대면서 더 더러워지니까 공공복리가 아니게 된다. 쓰레기통 근처들 있어 보시면 아는데요. 여러분들 곱게 버리십니까? 분리수거 잘 하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없으면 또 바닥에 버리잖아요. 그니까요. 하지만 또 만들어 놓으면 어떤 식으로 버리냐면은 던져놔요? 막상 쓰레기통 근처에 있는 사람, 네 맞아요. 그 제대로 슈트 안 들어가고 그냥 내버려요. 네. 물론 그러니까 없는 탓하면서 쓰레기를 마구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들어갈 때까지. 자,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 정치 과정과 법의 적용 문제는 이거 전부 다 계속 적용되는 이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단은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공복리 얘기할 때 그러면은 장애인은 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화장실이 계단으로 돼 있는데 저 못 가는데요? 하면은 어떻게? 네,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 역시도 공공복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그것이 공공복리. 그래서 소수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수를 원한다는데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힘듭니다. 갈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복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 때문에 다수가 행복하면 그럼 소수는 안 행복해도 되느냐 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렇죠. 한국인의 음식은 역시 삼겹살이죠? 라고 누군가 하니까 저 이슬람교도인데 불편한데요?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그럼 소수자를 탄압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러시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흑인 아이가
한국 방송에서 개그하고 있는데 야 너네 동네로 꺼져 라고 하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맞아. 예, 맞아 그런 식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수의 기준이라면 또 어떻게 될지. 불편하면 바로 나가. 깜짝이야. 아유 진짜. 아유. 왜? 자, 아, 자, 법의 기능 세 가지니까 법의 목적 자 두 가지 다시 법의 목적 두 가지 뭐 정의의 실현 나나나나는 공공복리의 증진이에요. 자 이쯤에서 기억력이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가연아 레벨가 얘가 저 괴롭혀요. 조용해봐 조용.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덕. 오예. 정의의 실현. 바로 지로만 물어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담임이 도덕이면. 예지야 네? 법의 특징 두 가지 보지 말고 정의 실현. 법의 특징 강제성 있어요. 하나 더. 뭐였지? 그거요. 정확성 명확성 있어요. 영확성이 있어요. 나이스. 네. 말하지 마. 페이크 하지마. 페이크 하지마. 정확도. 아, 강제 명확. 시끄럽고요. 예. 산이 예 법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 있다고? 정의의 실현 도덕은 선의 실현 확실히 합시다. 이런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봅시다. 법의 기능은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에요. 세 가지 있어요. 그냥 법의 목적. 법이 있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분쟁의 예방과 해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도로교통법 생각해 봅시다. 차랑 보행자가 맞닥뜨릴 수 있죠. 야, 너 왜 여기 지나가냐고. 야, 차가 먼저 지나갈래. 아니, 사람도 건넙시다 하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도로교통법에서 파란 불일 때 서로 각자 건너기로 해놓으면은 그 충돌이 잦아져요. 예방돼요. 예방되죠. 그쵸?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아마 도로는 더욱더 많은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파란불일 때 저 차가 와서 끼익 하고 하면은 당신이 잘못했잖아. 오씨 왜 이래 하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도 자기가 잘못된 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치게 됐을 경우에 나 처벌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생각 따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야밤에 제발 오토바이. 아유 나 진짜 그냥 배달하는 친구들이면은 그거 괜찮아. 아니 그냥 그렇다 치는데 진짜 그냥 무는 친구들도 아주 그냥. 그리고 해결. 만일 그래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교통사고 빵 났어요. 그때 뭐에 따라서 해결을 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객관적.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해요. 누가 나오더라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법은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법은 주관성을 절대 띄어서는 안 돼요. 자, 분쟁을 예방하고, 다시 말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법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리보호. 주로 이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냥 누구의 권리냐? 개인의 권리. 여러분이 국가랑 1대1로 싸우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선에서, 어떤 한계 안에서 정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 안에서 저 여기 그냥 똥 마려운데 길바닥에 싸고 싶습니다. 나 개인이 원리입니다. 내 개인 자유예요. 권리입니다. 뭐에 위배돼서 안 돼요? 다수 공공복리의 증진에 안 됩니다. 예. 야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무슨 죄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서서 야 학원 끝났다 랄랄라 찍. 싫어. 찍. 이거 얼마나 그날 하루가 얼마나 재수 없는데. 개똥보다 사람똥이 더 지독해. 어씨. 밟고 나면 냄새가 더 나. 밟아봤어요? 선생님이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걸 다 밟아봤죠. 네. 네? 진짜요? 사람 밤에 오다가 사람이요 이런 것도 밟아봤고
아저씨? 알았어 옷 벗고 자면 되잖아. 제일 특이한 거 뭐였어요? 예? 사람. 사람이 제일 재밌던 것 같은데요. 예. 재밌다고요? 재밌다기보다는 제일 놀라운. 좀 놀라운 정도고 뭐 여러분 밟는 거 정도는 다 밟아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여러분 경험이 N이라면 저는 3N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수학적으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그렇죠. 법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진짜 흐트러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일단 도로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교통규칙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거냐? 도로가 엉망진창일 때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면서 그때그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횡단보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횡단보도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눈치 보면서 걸어야 됐어요. 육교. 육교도 제대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그 시대에 산 거 아닙니다. 예, 선생님 그 정도까지 늙진 않았어요. 예. 참고로 최초의 차량은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1884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쯤에 이제 메르세데스라는 사람하고 벤츠하고 베르사유요? 독일에 있는 두 사람이 휘발유를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면서 뭐 휘발유 비싼데. 어쨌든 그때는 더 비쌌대요. 어우. 여러분이 아까 그러고 보니까 2학년 언니 누나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석유에서 휘발유 뽑아내는 법 같은 거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는 지금 이제 저 회전 양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 마술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지. 연필이 굽어 보이는 마술 같은 거 연습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을 거예요. 자, 얘들아. 그래서 법의 기능 세 가지가 뭐라 했다고? 분쟁의 예방과 해결, 그 다음에 권리의 보호,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 그 말 한 즉시 그냥 연필을 흔드는 녀석이 3명. 하지마. 하지마. 자, 생활 관계에 따른 법의 종류가, 여러분 조용. 생활 관계에 따른 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법의 주체가 되는, 일단은 개인과 국가가 있죠.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법을 적용한다는 뜻의 그거는 사법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인데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법부 할 때 법원 사법부고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슨 법이 적용되냐고 물으면 사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얘는 법으로 읽고요. 그러니까 공법, 사법 하게 되네요.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 즉 입법, 사법, 행정, 사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우선 제일 첫 번째 헌법. 헌법은 뭐냐? 국가 최고의 법입니다.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통치 구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 재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겁내면 좋겠습니다. 형법입니다. 형법 있죠.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집행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되냐고 물으면 사형을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사형을 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그런 나라랑 장사 안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은 아닙니다. 유럽이죠.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 왜 해요?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거 하면 나쁜 사람인데 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법적인 절차들이 바뀌는 것들은 대부분 유럽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 관련 법률안이라든지 다 걔네들이 플라스틱 사용 금지, 종이 빨대 다 걔들이.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동물 관련 금지 법안들 여러 가지 다 거기 유럽 등지에서 시작돼요. 우리나라 올림픽 유치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반대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서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게 역시 유럽이죠. 네. 먹든가 말든가 뭐라고 우린 따졌지만. 자, 그 다음에 형법 아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만. 교사 하려는 분들은 교육행정법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서 좀 머리가 아프네요. 다 까먹었어요. 네. 하여튼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행정기관으로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즉 예를 들면 그겁니다. 행정기관 중에 경찰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다. 경찰보다 여러분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공무원.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교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행정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소송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이 소송법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나 겁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근데 소송은 너무 어렵지 않나?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한번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좀 생각보다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여튼 해본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눈 뜨면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네. 소송 중독인 사람들도 있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소송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형사랑 민사입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골 아프고 우리 아빠가 민사 소송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골 아파요. 민사는 어디와 어디가? 인간과 개인과 개인입니다. 네, 이거는 형사는 이제 국가와 개인이고 그래서 민사 소송에 걸리면 한마디로 서로 간에 잘못이 됐을 때 깜빵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형사에 걸렸을 때 깜빵에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형법과 관련이 없어요, 민사는. 형사는 왜? 형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형사예요. 그럼 민사는 보통 뭘로 누가 잘못됐으면 누가 잘못했어. A와 B가 있는데 대표적인 민사가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게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갚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예. 산속소송 같은 경우도 민사소송에 들어가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A 보고 B에게 B 보고 A한테 이자를 그동안 못 받은 돈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갚아라. 저 억울합니다. 저 100만 원 빌렸는데 어째서 200만 원 갚으라고 합니까? 이자나 물가 상승치까지 반영해서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치까지 봐요? 네, 반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돈 100만 원이 있었으면 뭘 할 수 있었는가까지 포함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당연히 포함해서. 그래서 100만 원 안 갚다가 1000만 원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싶으면 소송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긴 합니다. 단 변호사를 잘 변호사 좋은 변호사라고 소임하면은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있어서 받은 돈 300만 원, 소송 비용 1000만 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종종. 물어볼 수는 있죠. 자, 소송법 중요하고요. 다만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하자면 민사소송법이잖아요.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리를 다졌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건 누가 해요? 소송을 담당하는 건 국가에서 해줘요. 소송은 법원 가서 해야 돼요. 국가가 해줘요. 그래서 얘한테 갚으라고 해주세요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 소송은 국가에게 부탁해요. 그러면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뤘지만은 뭐다? 공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법 중에 이제 무서운 법이 있네. 세법입니다. 세법. 저는 별거 없어요. 세법이 뭐예요? 세법이요?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해 놓는 거예요. 세금의 종류요? 세금의 종류. 어떤 종류의 세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소득세. 그냥 살고 있는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게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실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데 내고 있는 줄 모르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거 이거 10%. 소비세, 소비세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갔을 때 10%. 사기당했다고 종종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현준아 눈에 너무 띄어.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현준아 일본 여행 혹시 가본 일 있어? 네. 거기서 물건들 할 때 480엔에 파는 게 있어. 480엔 내면 돼, 안 돼? 얼마 내? 그러면 얼마 냈어? 보통 그러면 480엔짜리는 얼마 정도 냈어? 네가 안 내고 엄마 아빠가 계산해서 몰라? 520엔. 500엔. 480엔. 예, 실제로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에서 한 530엔 정도 내야 될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래서 480엔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480엔을 주섬주섬 꺼냈는데 그 저번에 얘기하죠. 예, 530엔이라고. 이쿠라 데스까 하면은 고주 산엔 산시 산 몇이야? 산주네. 아유 진짜. 거러분 100이 몇이다? 100이? 고학교 산주넨 데스. 예, 교학교 다 까먹었다. 일본어들이요? 야, 지금 같으면 무슨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영어로 따지면 530 달러스 같은 건데 이게 뭐 영어 하는 거냐? 맞잖아. How much is it? 하니까 그냥 그 정도 일본어야. 여러분 다 가면 어차피 합니다. 여러분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친다고요? 일본에 혼자 딱 떨어지게 됐으니 돼서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예, 손짓 발짓 뭐 해가면서 어떻게든 하게 돼요. 공항 가야 되는데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두근 하면서 이제 죽어라 하게 돼요. 자, 저요? 뭔 얘기 하다 여기 갔지? 세금. 직접적인 소비세. 일본은 소비세를 말하고 받아요. 그래서 480엔은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480엔은 이 물건을 받아서 얻는 돈 480엔은 누구에게 가는 거야? 판매자에게 가지만 나머지 50엔 정도는 누구에게 간다는 거. 국가가 가져간다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1,000원짜리다 하면은 우린 그냥 1,000원이지. 이 1,000원 다 판매자한테 가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에 100원은 100원에서 100 얼마는 국가가 가져가는데 그걸 표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예, 그래서 그것과 또 달라요. 달라요. 현금으로 내면 좋아.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이제 가격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순수한 상품의 가격은 300원이나 400원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즉 1,000원짜리 물건의 원가는 보통 한 300원 정도입니다. 완전 남겨먹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해야 본전에서 조금 이익이에요. 아니 왜 하실 텐데 이유가 있어요. 야, 수많은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송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간에 특히 여러분들 포인트 써가지고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저것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냥 1,000원짜리 300원 이하로 나와야겠다 원가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논란의 그 법이 있네요. 병법. 병역법. 니들은 상관이 없구나. 저 뒤에 있는 저 세 분들이 관심이 더 있을 병역법. 군대인가? 네, 군대. 치고 난리야. 자, 일본 가면 되지 않나? 갑자기 야 저기 친일 매국노가 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일본 국적을 선택하고 있는데 야 이건 너무한데? 야 북한은 남자가 11년이고 여자가 7년이랬어.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해하는 녀석들. 여자는 왜 군대를 안 가? 아니? 뭐 종종 가겠다는 분들 나오더라고요. 너한테 안 맞아. 우리 오빠 대신에 제가 대신 갈래요 하는 애들 가끔 있던데. 예. 많죠. 예. 저 훈련소 앞에서 이제 난리 치는 애들, 자, 같이 가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애달프면 그러겠어요? 같이 가면 안 안 돼요. 보내줘요. 같이 가면 안 되냐고요? 나중에, 야, 거기서 일하는 다 공무원분들 어떻게 하라고? 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할 거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쪽 담당하는 사람이 더 고생할걸? 왜요? 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나 씹힌 거냐? 생각을 못했어.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길어질 것 같아갖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닫아버렸어. 왜냐면 그거 되게 논쟁거리거든. 깻잎. 네. 병역과 관련해서는 되게 논쟁거리고 제가 답이 떠올랐는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뒤에 예정이 다 불렀는데 다들 하고 하면 안 돼요. 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매개체가 돼서 두 수분의 대화를 중계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뭐 남녀간에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 왜요? 아니 생각났어요. 왜? 다들 뭐가 생각났지? 생각이 났어요? 뭐가요? 선생님이 그린 거 하고요. 예. 그러네요. 예. 맞네요. 진짜 소송 관련 같은 거네요. 예. 공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얼굴 보고 불키기 싫으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마당새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리 오너라. 보기 싫다고 전화해라. 보기 싫다고 합니다. 나도 보기 싫다고 해라.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심부름꾼 느낌인데 소송 뭐 그게 아니라. 예. 어쨌든 병역과 관련한 그 부분은 제가 역사 얘기해야 여러분 역사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를 하시지. 제가 뜬금없이 그 말부터 뻥 해버리면은 으아 선생님 저런 말 했어! 그거 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기초 내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사회를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대한 판단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현실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고 현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판단도 부족해집니다. 세상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사법. 사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생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종류들 볼게요. 제일 큰 비중인 게 있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민법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민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 관계죠. 돈. 네. 그래서 민법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네. 제일 많이 다투고 있는 거고 또 민법에 이것도 있어요. 상속. 네, 상속 문제 같은 경우에. 네. 맨날 아침 드라마랑 8시 반에 하는 드라마들 보면 맨날 이거 갖고 나오게 되죠. 네. 재산. 네, 뭐 하면서 뭐 형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형님은 꽝 하면서 하면서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네,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 이거 자를 거냐고 물어볼라 했는데. 품이. 아씨 보고 있을 사람이 막 윤성이 보고 있다가 그래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고. 왜 그게 아니고 조회수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조회수 10배 나와도 저는 의미 없어요. 잘 나오면 돈을 아니 싫어요. 지금 조회수 10배 나와봐야 10명 있잖아요. 야 조회수 2에서 3인데 10배 나와봐야 30이에요. 나 아무 상관없어요. 100배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싫어. 100만 명이 고꼬라지를 구경한다고요? 뭐를. 저 그리고 그것도 안 해놨어요. 그 영리 그것도 안 해놔가지고요. 영리? 그러니까 저 하게 되면은 돈. 네. 안 해놨어. 왜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요라뇨? 야 너 같으면 조회수 2자리 이하에다가 그걸 해놓고 싶어요? 예? 일단은 헤어나야죠. 니들은 해놓냐? 막 이걸로 돈 벌 거야, 부자 될 거야 해놓고는 나만의 브이로그 오늘은 일상이에요. 오늘은 뭐만을 먹어볼 거예요. 쌤 이거 제발 잘라보세요. 아니 자르지 마세요. 아니 넣어주세요. 자르지 마요. 그냥 넣어주세요. 자, 자 어쨌든 민법. 네. 사람들은 다양하게 살고 있죠. 네. 즉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집과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등기를 규정하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복잡한 일인 것 같지만 하여튼 뭐가 걸려있는 돈이 걸려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어렵고 복잡하지만 하여튼 돈이 걸려있어요. 그 외에 출생, 혼인, 사망신고와 상속 등을 규정하는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하니? 정신사나워. 하지마.
하지마. 예, 조용.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민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법이 법이라고 했을 때 왕이 있던 시절에도 꼭 해야 됐던 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개 있구나. 하나는 민법입니다. 그랬겠죠? 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럼 둘 반으로 갈라.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애초에 재산관계이자 가족관계법입니다. 아들이 재산인가요? 네. 옛날엔. 그렇죠. 옛날에. 돈 벌어올 수 예. 돈 벌어올 수 있으니까도 그렇고 뭐 자식의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 스스로를 파는 것도 가능했고요. 예? 왜요? 그 노예로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노예가 되면 밥은 줄 거 아니에요. 오. 예.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빈살만의 집 애완견 노릇 하고 싶습니다. 뭐 120번째 애완견 할래요. 왕왕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인간의 자존감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가끔. 대학원. 왜 그래요? 대학원생 쓰지 마세요. 그분들 대부분 잘 돼요, 사실은. 지들이 잘 먹고 잘하고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종종 자존감에 하는 소리예요.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에요, 대부분. 예. 나중에 다 박사나 학사 되는 분들이라고요, 교수가 되거나. 다만 그 과정이 짜증나서 지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형법.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근대 같은 경우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겁을 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법을 어겼을 때 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형은 그냥 사형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사형이 최고법이잖아요. 최고로 가장 강한 거잖아요. 사형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얼마나 더 잔인하게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사형을 시키는데 점점 더 잔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 근대의 법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됐어요? 그걸 줄이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얘보다 더한 걸 줘야 돼. 더한 걸 해야 돼 하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최대한 줘가면서 하는 방식들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게 되죠. 어쨌든 인류사에서 먼저 등장한 법들이 되겠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세법 같은 거, 세금 얼마 내라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너네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상법이 있습니다. 뭔가 드립치고 싶다. 뭐예요? 쳐요. 쳐요. 아니야, 근데 아니야. 쳐요. 개민상. 개밉상. 개진상. 아깝다. 개밉상 가능한데 아깝네. 오?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법에 가야 돼요. 그래서 3인상 해도 아무래도 느낌이 안 살아. 인상, 민상. 네, 여러분의 아이디어 부탁드리고요. 네. 매일같이 개드립을 연구하고 있는 입니다. 밤에도 개드립 생각, 낮에도 개드립 생각. 이건 아무래도 안 된다. 권형생? 예? 권형생? 건이 어디 있어요? 헌형행. 중국말 같아. 권형생 병홍. 오. 자, 어쨌든 상법. 상법은 주로 이제 어디랑 관계되어 있느냐? 우리랑 보통 관계가 없어요. 기업이에요. 노사가 있든.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신분을 숨기고 계신 재벌 3세나 2세가 계시다면은 관련 있으실 텐데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한림에 사는 이상. 한림에 사는 이상 웬만해서는 아닐 것 같고. 한림이 시골인데. 생일 잔치 때마다 뭐 100에서 200씩은 기본적으로 플렉스해서 쏜다는 그런 친구들은 아닐 테니까. 대가에서요? 보통 댁에서. 되게. 댁에서. 가족에서. 여튼 뭐 저도 얘기 들으니까 뭐 그런 친구를 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뭐 부럽다. 고등학생인데 생일 때마다 300만 원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 선물 빼고 본인이 쓴 돈. 혹시 양녀로 드려줬으면.
예,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인간은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얘들아, 인간의 존엄성. 또 영상에 반응을 되나요? 자, 인간의 존엄성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모를 거야. 자, 녹화됐다가 나중에 한 10년 후쯤에 본인의 꿈이 뭔가, 아,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좋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 부잣집 애완견인데 왜 봐요? 이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부잣집 양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민법과 상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다툼이 일어나면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3개쯤은 나와야 됩니다. 공법엔 뭐가 있을까요? 헌법, 헌법이나 형법, 형법이나 행정법, 소송법, 또 있나? 세법, 세법, 병역법, 병역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이걸 공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사법이라고 얘기하고, 사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 2개 얘기해줘야 돼요. 민법과 상법이 있고, 민법에는 주로 어떤 걸 다룬다? 재산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 다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보통 느낄 때는 언제냐? 소송법이나 민법 같은 거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 취업하려니까 상법도 공부해야 되더라 진짜.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법입니다. 원래 법은 공법과 사법만 있었습니다, 거의. 근데 사회법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 지워버릴게요. 사회법은 국가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 개입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이 내용, 이게 되게 좀 곤란합니다, 이게.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 국가가, 거기 있는 말이에요, 거기 있는 말.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개입한다는 거.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은 어떤 거예요? 영역이요? 네, 집. 여러분들의 사적인 집이에요, 보통은. 개인정. 그리고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 사적이죠. 네.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통은. 물론 그런 걸 동네방네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만났는데 있잖아 들어보라고 하면서 막 난리치는. 아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막 몇 번쯤 해도 그냥 연애해? 아니 지원해요. 동네방네? 아니야. 해요. 부정, 자, 연애를 할 수도 있죠. 야, 조용하세요. 연애를 할 수도 있는데 티는 적당히 내시는 게 좋아요. 어금니가 빡살 납니다. 주변 사람들. 그래서 목적은 조용해봐. 목적은 누굴 보호하는 거냐? 자기 자신. 사회적 약자. 강자 아니에요. 약자만 해. 그래서 사회법의 등장 이후로 예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냐면은 내가 열나 센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회법이 등장한 이후로 법이 누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느냐?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기 시작하자 내가 약해요. 내가 더 힘이 약해. 내가 더 약해.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약자가 됐느냐의 싸움.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예로 나오고 있는 것이 여성 문제입니다. 여성. 페미니즘. 예. 즉 제일 숫자가 많은 약자거든요. 예. 약자 중에 숫자가 많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약자가 되는 개념인데. 왜 찔려? 자, 조용. 자, 등장 배경에 그 3가지가 나와요. 우선 사회법은 일단 사회법은 아까 말한 이 3개의 법,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보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즉 언제부터냐면 차티스트 운동이 등장하던 19세기 즈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즉 그 전에 우선은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본주의가 약 한 1400년에서 1500년 경부터 이제 등장해서 1600년 경에는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루이 14세 어떻게 알아요? 루이 14세. 사치의 끝판왕. 아, 예. 뭐 사치의 끝판왕이자 똥쟁이 같은 걸로 유명한
하루에 똥을 20번씩 쌌다는 아, 양반이잖아요. 너희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 않고 싸기 위해서 인류 최초에 발명을 했던 변기. 좌변기 발명에 앞장서신 그분이요. 네. 근데 하루에 20번씩이나 쌀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간섭이 어떻게 돼야 돼?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간섭을 해야 말아. 해 아니에요. 말아. 간섭을 선생님 거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가는 거 같은데. 보인다. 보여요? 국가가 간섭을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국가가 간섭을 개인 간의 영역에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자유야? 국가가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지 않는 걸 무슨 자유라고 그래? 여러분 처음에 배웠어요? 잠시만요. 네. 자유와 아니 인간의 존엄성. 평등? 아니야.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뭐뭐뭐 자유. 실질적. 아니 근데 정의. 뭐였지? 아 얘들아 이것도 저 몰라. 소극적 자유가 아닌가요? 너가 찾자마자 부르시지 마요. 제가 어떻게 적극적 알아요? 자유.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잠깐만요. 소극적 자유는 어디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남.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고 적극적 자유는 개인. 적극적 자유는 개인. 남. 자기. 자기 내가 자기 자신. 국가 내가 어차피 국가는 나에게 간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나는 오히려 이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랑 네가 어차피 간섭할 거니까 나도 국가가 하는 일에 간섭하겠다가 적극적 자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너도 간섭하지 말고 나도 간섭 안 할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세금도 웬만하면 거두지 말고 나 군대 보내지도 말고 그냥 냅둬. 보호해줄 필요 없어. 내 몸은 내가 지켜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자유 보통. 그래서 미국 애들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몸 내가 지켜라는 개념에서 뭘 무장을 해요. 그래서 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총은. 그래서 미국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게 총이에요. 소극적 자유를 상징해요. 내 몸은 내가 지킴. 그러니까 국가는 간섭하지 마. 국가에서 마스크 쓰라고 해도 안 써.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같은 경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소극적 자유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어떤 개념이다? 적극적 자유죠. 기본적으로 소극적 자유 개념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오케이? 미국 같은 나라 옛날에 국가에서 나오면은 공무원 나오면은 반갑니? 아니면 일단 불안하니? 불안해. 그래 불안하죠. 뭔가 잡힐까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구한테 끝나고 교무실 와라? 라고 할 때 그때 기분이 일단 뭐 줄라나라는 생각보다 뭐 있나? 뭔 일이 있나? 그렇게 뭐 잘못된 거 있나?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그런 공간이 그 공무원 중에 누가 부르면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경찰서인데요. 라는 말을 검찰청이라든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보이스피싱. 갑자기 가슴이 갑갑해지면서 왜요? 왜요? 그 예전에 뭐뭐 하신 일 있으시죠? 예 그런데요 하면서 불안해져요. 사람은 불안해져요. 놔두세요. 시끄러워요. 네. 아니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더니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이 어떻게 돼버려요? 압도적. 국가가 간섭을 안 했더니 그냥 진짜 압도적으로 이 강자는 뭘 가진 사람이 강자일까? 힘. 자유. 권력. 돈이에요. 총을 가진 사람도 돈 앞에는 무력해요. 왜요? 돈 갖고 있어도 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죠. 돈에 막혀요. 소송. 돈 줄 테니까 쏘지 마.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쏠 것 같은 놈 미리 알아서 조져놔. 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그 규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무능력해,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돈을 100원 갖고 있어요. 제가 완전 무능력해요. 진짜 바보 멍청이야. 근데 제가 10,000원 갖고 있어요. 둘이 같이 똑같은 게임을 해요. 한 번 하는데 100원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달성하게 될 것 같아요? 10,000원 가진 사람이 달성합니다. 근데 그 그냥 난 부르고. 1,000원을 뭉쳐해가지고 이상한 데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놈은 그 10,000원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지능도 안 가진 겁니다. 그럼 10만 원이면 더 확실하겠죠. 100만 원이면 더더욱 확실할 겁니다. 예, 맞아요. 즉 바보짓을 해도 돈을 왜 자꾸 처박냐고 물으면은 그걸 극복할 만큼 똑똑하던가 아니면 돈이 더 많던가 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10억만 때려가고. 10원? 10억을 때려박아도 100억에게 지고 1000억에게 지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돈은 더 큰 돈을 부르고 더 큰 돈이 어설픈 돈을 이겨버려요. 문제는 결국 강자는 강자끼리 모입니다. 지들끼리 한 다음에 약자들을 비웃어버려요. 나쁜. 감기약이라고 해서 아편을 팔았다던가 마약이에요? 네, 마약의 일종인 임산부에게 탁월하고 어린이가 투정 부리는 어린이 아편 한 방으로 얌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얌전해지는 길 아편. 정말 얌전해집니다. 아픈 전쟁 얘기예요? 아니요, 아편 전쟁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아편은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어요. 그냥 애들이 놀랄 만큼 얌전해지는 거야. 정말 놀랄 만큼 얌전해지죠. 예, 그러겠죠. 환각을 봐요. 아편은 환각? 제가 막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환각류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강한 류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약은 분명한 마약이죠. 네. 고통에 둔감해지게 만들어요. 고통에 둔감해지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거는 적당한 고통은 좋은 겁니다. 왜게요? 위험한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 여러분 여기가 한쪽에 물리고 다쳤는데도 모르게 돼요. 아프지 않으면 아픈 걸 모르게 될 거 아니에요. 다친 거를.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게요? 마약이 깼을 때 아파 죽어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고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통증들이 이제 느껴질 때 이 고통이 1의 고통이 어떻게 느껴져요? 2나 3, 그 마약이 세면 셀수록 10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안 한 상태가 그냥 고통이 돼버려요. 진통제. 그래도 빠졌을 예, 계속 의지를 더 센 거에 의지를 하게 돼요. 진통제 빠졌을 때 그거. 원리 알겠어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문제가 돼요. 요새 마약 구입이 너무 쉬워져갖고 큰일 났다고 합니다. 태국은 대마초던데. 태국 대마초 그냥 먹. 거기는 너무 많이 센 것들이 퍼져서 그런 겁니다. 대마초 음료수 있던데. 아니 그 태국에 조용하세요. 예, 조용하세요. 거기까지 나가면 어쨌든 전부 다 공법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 다 처벌받을 소리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마약과 관련돼 있어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으며 친구들 사이 유통하지 마시고요. 예, 곰돌이 사탕으로 속에서 팔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 사탕으로 속여서 먹어. 예, 애들 사탕으로 속여서 하는 거예요. 한림에? 아니 한림까지 아니고. 놀래.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에 2만 원짜리인데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싸죠. 마약이요?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래 하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서 미성년자 관련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가면 못 돌아와요. 바이바이. 잠깐 참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되돌아가는 건 거의 힘들어요. 누워야지 항상. 자, 예. 천천히 중독될 수는 있겠지만. 아휴. 자, 사회범 얘기했죠? 아까 근대 사회에서는 간섭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강자가 무조건 이기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자는 더욱더 강자가 되고 약자는 더욱더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요새 얘기하는 그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어쨌든 교과서에 여러분들은 그거 파악하기엔 좀 아직은 무리라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됩니다. 잠깐요 선생님, 빈부격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종종 나와서 말하자면 빈은 가난한 거고 부는 부자예요. 그 차이가 심해졌다는 말을 빈부격차 심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용어들
확실히 해야 돼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그 다음에 강자 쪽에 주로 누가 돼요? 사용자가 보통 강자고 약자는 보통 노동자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벌어졌던 일인데 일을 하는 공간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미싱 알아요? 미싱이라고 해서 미싱. 재봉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그 바느질하는 기계예요. 이렇게 밀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잠깐 이게 손으로 밀잖아요. 하다가 잠깐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손도 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상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본인 잘못으로 해서 본인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걸 하는 공간이 예를 들면 이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봉틀이 몇 개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 여기 이 공간에요? 아니, 100개가요? 여기서 100명이? 30개. 여기서 30? 20개? 다 50명? 여러분 지금 여기가 오- 통로 하나 있고 꽉꽉 차서 지금 5 곱하기 3 15. 15예죠. 그리고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한 줄 더 한다고 하면은 한 22겠죠.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여기다 재봉틀 하나씩 놓고. 선생님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어디서 봤는데 보이지? 여기 한 층을 더 만듭니다. 그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 체크. 예, 맞아. 여기다 층을 하나 더 만들고 다시 여기다가 15개를 또 쌓아요. 그럼 못 일어나요? 한 번 앉으면? 그러니까 나올 적에는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같이 발생한 그리고 보통 공장이 지하실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어마어마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고요? 보통 이때 당시 에펠탑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 때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장비 따위는 없어요. 없어요. 100m, 200m 높이에서 그냥 걸어 다니고들 있습니다. 뭐 줄 이런 거 안전모는 있으나 마나죠. 그 위에서 밥 먹고 있고 그 위에서 뭐 하고 있고 다 그러더라고요. 즉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또 하나 환경오염이 너무 심했어요.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폐기물들을 갖다가 강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죽어버리고 일이 됐어요. 부자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당시엔 부자들만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했냐? 그냥 상류 자기네들이 있는 강에다 그냥 다 투척을 했어요. 하류인들은 옛날에는 런던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은 상류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류에 살았습니다. 그럼 하류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건 위에서 오염된 물질이 다 쏟아져 나온 지금 한림항 요 앞에 있는 물보다 한 3배, 4배쯤 더 지저분한 물들이 매일 아침마다 집을 갔다 오고 거기는 오물과 심지어 시신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신 폐기 같은 것도 돈이 들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던져버리죠. 항구 측에서 나오게 된 생선 찌꺼기나 기타 등등도 전부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겐지스. 문제는 그게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됐냐면 썩어요? 고여요. 예 맞아요. 고여서 썩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병이 돌기 시작해요. 예, 런던 콜레라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냈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으로 이제 일어났어요. 아셨어요? 예. 똥물, 오줌물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이제 물을 구하려고 하면은 빗물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핏물도 왜 지금 우리가 뭐 빗물이 더럽네 어쩌네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앞에 똥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물 먹을래요? 똥물 먹을래요? 빗물 올라가서 떨어지는 똥물 먹겠다고 한 줄 알았어요. 예. 빗물이 훨씬 낫죠.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많은 문제 때문에 간섭을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간섭을 해야겠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강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굴 들겠다는 거야. 약자 편을. 자, 근데 이 문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남성, 여성 하게 될 경우에 법에서 뭐를 갖다가 약자를 둘이 만약에 똑같이 대응한다고 하면은 여성을 약자로 이제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게 부부야 또는 애인 관계야. 이 속에서 이쪽을 약자로 규정하고 예를 들어 뭐 둘이 연애하다가 다퉜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자로 규정해서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남자들은 이제 좀 투덜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둘이 데이트하다가 한 대씩 서로 쳤어요. 쌍방과실인가? 아니요. 남자 쪽이 좀 더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사회법이 돼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여자는 헤비급 복서고 남자는 비리비리한 몸무게 40몇 킬로짜리 멸치였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명확성을 지니죠. 남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그 정도까지 차이 나면 뭐 다르겠죠. 자, 그거는 판사가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판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판사가. 안쓰럽게 보지 않아요. 네. 와서 나오고 이제 시골왕들 보면서 이거는 그쪽 잘못이군요. 할 수 있죠. 종종 진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남자 장애인과 여자 정상인의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약자입니까? 장애인데 이제 어느 장애냐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체 부자유라고 하면은 이쪽일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누가 더 약자냐의 싸움이 벌어져요. 법적 해석을 할 때. 아닙니다. 이 여성분은 천천적으로 힘이 약하고 팔굽혀펴기도 몇 회밖에 못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 돼버려요. 누가 더 약자냐, 누가 더 힘이 없냐의 싸움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예. 힘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네. 자, 조용.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한 법이 바로 그래서 뭐다? 사회법이다. 예, 바이마르 헌법에 그래서 최초로 사회법이 규정됩니다. 1919년에 등장한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자를 구제해주는 그런 단결권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목적,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뭐다? 사회법이에요. 자, 성격 이거 봐주세요. 즉 뭐와 뭐의 중간적 성격이다. 사법과 공법의 중간. 왜 그러느냐? 자, 이게 남녀, 개인과 개인이죠. 네. 원래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 뭐의 영역이어야 돼요? 사법 말고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법 공법 사법의 영역이어야 되지. 근데 누가 개입을 함? 국가 국가가 개입을 했으므로 이거는 공법적 성격이 돼요. 즉 사회법은 뭐과 뭐를 가지고 있다?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다. 이해 되겠어요? 네. 두 사람만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둘이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국가에게 얘기해요. 겁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모멸감을 줬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짜. 네. 잘 헤어지세요. 알았어요? 여기 계신 미남 미녀들 상처 주고 헤어지게 하지 말고 울어요. 네. 미녀는 미남은 있습니까? 없어요. 제 전방에 있신 분이. 저는 미남을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이 좀 좀 생겨가지고 예, 전방에 계신 분이 그러다고 하는 것 아니 같은데.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시죠. 왜 그러세요? 근데 얘가 제일 잘생겼거든요. 아니 난 진짜? 선생님이 제일 잘생겼다는데. 저 갑자기 왜 이러시죠? 예, 뭐 해도 뭐 안 나옵니다. 자,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법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노동법. 누굴 지켜주기 위한 것? 약자들. 노동자. 일단. 자, 조용해라. 의자가 아파하는데. 조용.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빈부격차 심화될 적에 노동자 관련된 법들 중에 여기서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한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 왜냐? 이때는 6살, 7살들도 일터에 보내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죠. 7살짜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는데 쓸 일 많습니다. 의외로 탄광에서 많이 썼어요. 탄광에서 왜 쓰죠? 6살, 7살짜리가? 뭘 나른다고? 석탄을 작은 구멍을 뚫어서 혹시나 집안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는 작은 애들을 먼저 보내서 끈을 매달고 이렇게 등 들고는 먼저 갔다 오는 역할 같은 것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뭘 갔다 와요? 이 앞에요. 안에. 갑자기 하다 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가벼우니까 이렇게 찍찍 끄는 거예요. 갔다가 퉁덩 소리 나면 하면서 어프 하면은 그러지고.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 학원에 이 꼬맹이들 있죠. 걔들보다 작은 거예요. 햇빛을 못 봐요. 그 아이는 햇빛 못 본다니까. 낮 동안에 들어가 있고 밤에 나오니까 해를 못 보는 아이들이에요. 비타민. 그리고 근로기준법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이죠.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어요.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고, 예. 그리고 여성 노동 임금은 남성 임금의 얼마였을까요? 3분의 1?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일에 따라서 2분의 1인 것도 있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줬을까? 10분의 1도 안 줬어요. 애들이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예. 근데 그 돈이라도 애들은 즐거워요. 어른이 200만 원 받는데 애들이 10분의 1 받아서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아싸 20만 원? 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면 학교 가면 20만 원이 오냐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가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고? 학교 가는 길에 다이아몬드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 발견하면 수십만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를 발견하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가차 하고 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지금 말도 좀 많죠. 사실상 현재 1시간에 10,000원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거의 준 10,000원까지 왔죠. 이제 심리적인 선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거의 못 맞춰주는 데도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 무슨 법이라고 지금? 사회법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법. 경제와 관련해서 주로 대기업에게 유리할까요? 중소기업에게 유리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뭐니까? 약자니까. 약자니까, 그치?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 만일 등치 믿고 장사하면은 무너지잖아요. 저기 한림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가게랑 농협 하나로마트랑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양쪽이 더 똑같이 세일 상품을 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애려고 맘먹으면은 없어집니다. 구멍가게 앞에다가 농협 하나로마트 분점을 내봐요. 그래갖고 1+1 세일 기타 등등 다 하고 있어봐요. 학교 앞 가게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냥 망해요. 큰 돈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 기업이 있죠. 여러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이 이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지금 사랑하시는 브랜드, 반쯤 먹다 먹은 사과, 애플. 예. 제 어릴 때는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은, 예, 어쨌든 그런 브랜드가 된 애플이 왜 얘만 돼 있지를 않을까요? 전 세계가, 여러분 선호도로 보면 전 세계가 얘로 통일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놈의 샘송이 버티고 있느냐? 삼성이 버티고 있고 아직도 모토로라가 있고 그런 게 있는 이유. 화웨이가 있고 소니 엑스페디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왜 버티고 있느냐? 왜 있을까요? 그거 나오잖아. 네. 야, 이제 구슬까지 나오냐? 나도 주머니에 하나 있어. 마블. 떼구르르. 구슬이 마블이죠? 진짜요? 네. 그래서 마블 코믹스는 구슬 코믹스예요. 예? 코믹스는 만화책이니까 마블 코믹스는 구슬 만화책이라고. 그럼 그 어벤져스 마블은 구슬이에요. 그냥 구슬이에요. 예? 맞아요. 마블 구슬이에요. 술이 나오나? 구슬의 아이언맨. 여러분 다 한국말로 바꾸면은 다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지죠? 범인함. 카페, 스파이더맨. 커피 다방. 아, 다 그런 거죠 뭐. 피다방. 아니 근데 그게 그 말이잖아. 검정 쓰. 아니야? 티처. 봉 선생님. 그런 거지 뭐. 자 그러면은 근데 얘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해. 가만 놔두면 얘가 모든 시장을 다 먹을 것 같으면 갑자기 뭐라고 하냐? 반독점 규제 금지법이 발동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얘가 완전 세가지고 전 모든 사람이 다 아이폰 가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가격이 박아요. 쑥 올라가요. 아마 지금 애플 하는 꼬라지 봐서 분명합니다. 얘네 올려요. 근데 성능 업데이트 안 할걸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아. 신버전이 나오는데 사실은 성능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신버전이라서 사시는 거지. 보통 뭐 엄청나게 체감이 되세요? 바뀔 때마다? 카메라만. 까놓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 즉 얘가 독점할 경우에 지금 그래도 만일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씨 누가 쪽팔리게 선생님 같은 LG폰 써요. 막 이럴 수 있는데 LG폰 되게 좋대. 갤럭시가 짱. 예, 뭐 LG 그거 다리 위에서 떨궈도 안 떨어져요. 여튼 예.
그러고 보니까 제 거 한 번도 그런 일을 다 겪었는데 고장 나서 바꾼 일이 없어요. 예. 제발 고장 좀 나죠. 고장 안 남. 4년, 5년 튼튼.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아 그래서 LG가 핸드폰 사업 접어도 슬픈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예. 쪽을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반독점 규제 금지법을 통해서 얘들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이 강자고 얘들이 약자. 야 삼성이 약자란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삼성도 좋은데. 그러니까. 삼성이 기능은 약자들 중에 제일 센 쪽. 카메라 빼고. 예. 네. 여하튼 조용. 예. 여튼 삼성 K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비자 기본법. 여러분들 과자 뒤에 성분 표시라든지 뭐 칼로리 얼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많이 틀리게 넣으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이런 경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1칼로리는 11kcal 아닌가요? 그냥 칼로리일 리가 없어요. 키로? KCAL로 돼 있을 거예요. 자, 분명 이거 여러분 이것도 다 과학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예. 킬로칼로리 계산 아마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조용. 그 외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여러분 20살 되는 순간 눈탱이 밤탱이 맞을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셨는데 성인 기념으로 저희가 계좌 하나 개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하시면은 각종 아이폰 기타 명품들 아주 싼 가격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약팔이. 조심하셔야 돼요. 약점. 예. 딱 성인이 보통 그런 거 할 때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 잡는 사람이 앞에 하나 있어.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혹시 병원 가서 실제 요금하고 여러분이 낸 돈하고 그런 거 계산해 본 일 없죠? 네. 누가 건강. 8,800원 나오면 실제 계산은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3,500원이었나?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2만 원은 22,000원은 누가 낸 거냐? 국가가 낸 거예요. 우리나라 겁나 보험법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센 나라입니다. 다만 이거 오래 못 갈 거예요. 왜요? 왜냐고요? 많이 갔다 이걸 결국 국가에서 부담하면은 재정이 자꾸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팝스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의사들에게 주는 수당을 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사들은 일부러 진료를 잘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건강 멋지게 해가지고 팝스. 자, 그 외에 장애인 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게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약자들을 도와주는 법을 뭐라 한다? 사회법. 사회법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생긴 법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과 공법의 중간.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눈치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가. 저번에 한번 혼나가지고 지금 책을 못 접고들 있는데 예비 동작 나올 저 복습하고 있었어요. 예비 동작이 나올 저 복습하고 있었는데 70페이지 보시면은 70페이지 보시면 어이구 여기다 얼굴들이네. 윤성이 놀랬죠 지금. 자 보면은 법은 그거라도 보자. 왼쪽에 개념 체크. 법은 기억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입니다. 저 질문 좀 할게요. 하연아, 종교는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이죠. 일정한 종교 구성원들의 행위 기준이 되는 고리가 되겠죠. 예. 저번에 대답 안 했던 수연아?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를 뭐라 그래요? 도덕이죠.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는 행동 양식은 관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사법 아닌데 정의.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 공공복리입니다. 다 해야 돼요, 이거. 법은 내용이 명확하고 뭘 가지고 있어? 강제성이죠. 자율성이면 안 돼요. 법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공법과 사법과 사법과 사회법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은 뭘까요? 민법은 뭐에 속하나요? 돈. 그러니까 사법이죠. 민법은 사법이죠. 민법은 사법이죠. 헌법은 공법. 대답해 주세요들. 공법. 공법. 형법은 공법. 형법이죠. 상법은 사법. 사법. 경제법은 사회법. 아이, 공법. 사법. 공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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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은 사회법이에요. 단독점 이런 거. 아,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안 적었네. 그리고 노동법, 사회법. 사회법, 소송법은 공법. 공법이고 여기 안 적었네. 사회보장법도 이름에서 나오죠. 사회법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자,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정해놓은 법을 뭐라고 합니까? 형법. 형법입니다. 이건 아시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민법. 노동법. 아니요. 경제법. 대기업에게 이를 당하지 않도록 경제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하는 건 민법. 상법은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 기업.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들을 규정한 한나라 최고의 법을 헌법.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낼까요? 말까요? 좋아요. 내지 말아요. 그럼 다음 시간 오자마자들 풀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오자마자들 풀고 있어야 돼요.